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는 이제 13페이지고요. 방금까지 해가지고 그 무역 실무를 크게 이제 네 가지 덩어리 우리가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흐름과 국제 물품 이른바 협의의 무역에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부분이 무역에 대한 부분 쭉 보셨고요. 이제 이 시간부터 보는 게 매매 계약의 법리를 이제 쭉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성립 부분도 크게 네 가지 덩어리가 있잖아요. 매매계약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성립 본질 이해하고 나서 매매계약상 당사자가 약정해야 될 계약상의 기본적인 조건, 이른바 계약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명시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일이 매 계약마다 일일이 계약 조건을 약정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번거롭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른바 묵시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형거래 조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인커텀즈죠. 그래서 인커텀즈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명시든 묵시든 당사자가 합의나 묵시로 적용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모든 내용을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시킬까라고 하는 게 매매계약상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인 중고법 이슈가 생긴다는 얘기죠. 하지만 격지자 간의 거래에서 특정 나라의 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원활한 무역거래에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적인 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게 비엔나 협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 파트에서 이렇게 네 가지 덩어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만 잘 정리를 해놔도 요게 50점짜리가 나오든 요게 나오든 선은 그냥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러한 구조, 목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매매계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본질도 크게 이제 네 가지 덩어리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제된 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요. 무역 계약에 있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보면 머릿속에 이제 지금은 물론 안 되겠지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요 단계로 와야 돼요. 아, 지금 요 문제를 봤더니 매매계약의 본질, 성립 과정, 성립에 대한 기본 법리,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의 이행할 주요 법리 부분이 있어. 그 중에 매매계약의 성립의 주요 법리가 청약과 승낙이야.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청약과 승낙 파트 내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고, 청약이나 승낙이나 한 번만 공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청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청약의 요건은 무엇인지, 뭐 청약의 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청약의 뭐 유형은 뭐가 있는지, 종류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언제 발생을 하고 언제 소멸을 하는지, 그 다음에 특수한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승낙은 뭐라 그랬어요? 승낙도 똑같이 승낙의 의, 요건, 방법, 유형, 효력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묻는 문제는 뭔가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그죠? 청약의 개념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개념, 그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청약의 유인 공부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약의 유인의 의, 청약의 유인의 효과, 청약의 유인에서 계약 성립 절차,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금 문제는 청약의 개념과 청약의 유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 기준 우리가 5개 정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지금 내가 목차로 잡아야 될 거는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이구나. 배점 어떻게 가면 돼요? 3, 3, 4 이렇게 가져가면 10점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2, 2, 5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그죠? 그래서 1번 의, 물어본 건 명확하게 목차로 잡으라 그랬어요. 청약의 개념, 3번 청약의 유인의 개념, 4번 구별하는 기준, 이렇게 묻는 건 그대로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묶어도 상관없어요. 청약과 청약 유인의 개념 해가지고 1, 2 이렇게 써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둘이 뭉실하게 청약이라고 하면 요걸 얘기하며 청약 유인은 이거 한다. 이에 대해서 상술하겠다. 물론 채점은 되겠죠. 하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보이기에는 야,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해. 청약의 법리 매우 중요해. 하지만 청약 유인의 개념이랑 헷갈리면 안 돼. 주의해. 이야 살펴볼게 해서 청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명확하게 쓰고 유인에 대한 개념 명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요거는 사실 뭐 공부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앞단에 있는 목차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목차를 잡으시고 배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약의 개념, 유인의 개념, 양재 구별 기준 5개가 있죠. 그래서 성립 여부, 청약자의 의도, 청약의 대상, 거래 관계, 성립 절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청약은 통상적으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유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의도, 계약을 성립시킬 의도로 의사표시라면 청약이고,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아니라 유인하기 위한 거면 유인이고, 대상, 특정인에게 하면 통상 청약이고, 불특정인에게 하면 통상 유인이고, 당사자 거래 관계, 이때까지 그래 왔으면 청약이나 청약 유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립 절차, 최종적인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면 청약의 유인이고, 아니면 청약이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6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시 문구를 활용하는 문제인 거죠. 이것도 결국 뭐예요?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에 대해서 We accept your offer라고 회신할 때 계약이 성립되었습니까? 여기다가 아니요 이러면 10점 만점인가요? 이건 논술형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보고 아, 청약과 유인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의, 유형, 유인, 성립, 사안에 적용해서 결국 핵심은 5번 사안의 적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평가받는 기준은 뭐냐면 윗단에 2, 3, 4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이란 결국은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e accept your offer 이게 결국은 청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We confirm your acceptance 이러면 그게 최종적인 승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의사표시는 단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사안에서 최종적인 확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문제도 청약과 청약의 유인,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과정을 쓰면은 거의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2005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법적 성질 4가지. 이게 뭐예요? 낙성, 상무, 유상, 불효식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청약의 경우와 청약의 유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무역계약의 성립을 예를 들어 도출을 하고, 그죠? 여기 이제 콤마죠. 이게 하나의 논점인 거죠. 논점이 뭔데?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경우에 무역계약 성립할 수 있는 예를 써봐라 라는 얘기예요. 뭐 개념 쓰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논점 있는 거는 배점 있는 건 뭐냐면 무역계약의 성립의 예를 영문으로 써봐라. 그리고 비엔나의 협약, 한국법, 미국법의 경우에 승낙의 법적 유효성 문제를 각각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어떤 문제인가요? 아, 지금 이게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이슈구나 되어 있고 청약에 있어가지고 계약의 성립과 청약의 유인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에 대한 예시 문구를 명확하게 써봐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논점은 이거 계약 성립의 예 해가지고 1번 청약, 2번 청약의 유인 이게 명확한 논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3번은 뭐예요? CISG하고 한국법, 미국법, CISG, 한국법, 미국법에 있어가지고 승낙의 유효성을 따지는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이거? 승낙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이슈. 대화자간, 격지자간. 그래서 이거 표로 외운 거 있잖아요. 한일, 영미, 독일, 비엔나 협약, 대화자간, 격지자간. 구분해서 써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배점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5 아니면 4 해놓고 막 쓰기 뭐 하니까 여기다가 지금 결국은 청약과 유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알아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청약과 청약 유인의 개념 써주라. 추가적으로 그겁니다. 단 오버하지 말고, 그죠? 청약과 청약 유인에서 구분해 가지고 막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동문제에서는. 여기에서 묻는 거는 이거는 명확하게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청약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청약이 있죠. 그래서 오파하면 오파에 대해서 억셉턴스 하면 승낙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영문 문구 쓰시면 되는 거고. 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봤던 기출문제 있죠. 그래서 뭐 아웃 컨퍼메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수락한다. 최종 컨펌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구를 쓰는 문제예요. 이번 문제는 문구를 그냥 쓰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나서 한일 CISG하고 한국과 미국의 격지자간하고 대화자간에서 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격지자간에서는 도달주의, 그다음에 대화자간도 도달주의. 결론은 다 도달주의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 보시면 뭐 의, 계약의 법적 성질, 왜냐하면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써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그 답안을 작성하실 때 또 하나의 그 약간의 팁을 드리면 뭐냐면 이른바 키워드라고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키워드에 대해서는 소목차 정도는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지금 요것도 단순히 막 써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의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도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낙선계약적 성격을 활용하셔가지고 자 낙선계약에 의해 가지고 합의만 있으면은 돼. 근데 그 합의는 결국은 청약과 승낙이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그래서 1, 2 요걸 이제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목차의 승낙의 법적 유효성의 문제. 그래서 한일 영미 독일 비엔나 협약의 그 표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거를 풀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를 그냥 답안에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문장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2001년도 문제 승낙의 의의와 효력 발생 시기 및 철회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 영미법, 비엔나 협약의 규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이 문제도 결국 딱 보고 승낙에 대해서 승낙의 의의와 효력과 소멸, 철회, 그죠? 써봐라. 결국 요거를 정확하게 써라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목차만 들어가 있으면 묻는 거에 대해서 이제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승낙의 의 명확하게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이다라고 하는 거 계약 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승낙의 개념적 정의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배점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요? 뭐 333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뭐 2, 4, 3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그렇죠?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그 배점을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333 가져가도 되고 2, 4, 3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요 네 가지 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본 내용 살펴보면은 이제 청약과 승낙의 법리, 물론 이제 비엔나 협약의 이슈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청약과 승낙에 대한 법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